안녕하세요. 저번에 제가 대학원생 1학년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을 얘기를 했었고, 그때 얘기했던 게 학사과정과 박사과정은 뭐가 다른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지는 학사과정 때는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박사과정 때는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야 된다. 그게 차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이어나갈 텐데요. 오늘 얘기할 거는 과연 박사가 무엇인가? 그거를 알고 시작하자는 거죠. 박사란 게 뭔가? 요걸 알고 시작하자는 거죠. 물론 박사란 게 뭔지에 대해서 사전적인 정의를 내릴 수도 있을 거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혹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각자 박사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박사란 게 뭔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당연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내용임을 밝혀드리는 거고, 대학원생들이 들어보고 도움을 얻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란 게 뭔지 요즘 챗GPT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아수겁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박사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박사가 무엇? 물어봤더니 이렇게 했어요. 박사는 대학에서 공부한 후 학위를 받은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GPT 3.5죠. 물어봤더니 박사는 대학에서 공부한 후 학위를 받은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결국 박사 학위 받은 사람이 박사다. 뭐 이런 말인데 만족스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영어로 What is the definition of PhD?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PhD or Doctor of Philosophy is type of doctoral degree awarded by universities. It is highest degree one can earn in a particular field of study. 그리고 the degree is earned through several years of advanced study, independent research, and completion of dissertation or thesis. PhD programs are typically highly specialized and rigorous and requires significant amount of original research and scholarship.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 좀 낫죠? 영어로 물어보니까 좀 낫네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highest degree다. 가장 높은 디그리다. 이게 강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구글에 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위키 사전에서 나오는 데피니션을 찾아보면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위키백과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박사는 대학교나 학술 전문기관에서 부여하는 특정 학위 또는 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일반적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감을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학위이다. 최고 수준의 학위라는 걸 강조를 하네요. 최고 수준의 학위이다. 이거를 강조를 하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어떤 학위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학사학위보다 높은, 그냥 연장된 거, 더 큰 거, 그냥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수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어떤 자격증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거를 이제 감투, 어떤 더 높은 지위, 뭐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걸 어떤 스펙 쌓기? 내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혹은 어떤 책임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혹은 교수가 되기 위해서, 그냥 가져야 되는 어떤 그 자격증 비슷한 거죠. 어떤 스펙 쌓기의 일환. 그런 걸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죠. 그게 뭐 완전 틀린 건 아니고, 박사학위라는 건 어떤 그런 측면을 가지고는 있죠. 그래도 이 부분이 이제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박사라는 거와는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나무 위키에 가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더 나은 정보를 주는 것 같아요. 그 나무 위키에 갔더니 이렇게 답을 주네요. 제가 이걸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여기 나무에서 가지고 온 건데, 박사는 스스로 알려지지 않았던 문제를 발굴하거나 문제 발굴, 여태껏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의 정답이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 학식을 갖추었다고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학위이다. 인류가 발견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 도전까지 수준까지 다른 최고의 학위라 할 수 있다. 이 정의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최고의 학위이다. 어떤 기관에서 제도적으로 수여하는 학위이다. 이런 걸 벗어나서 문제의 발굴,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의 해결, 미지의 영역의 도전, 이런 단어들,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어떤 박사라는 것에 조금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네 개 중에는 GPT랑 위키랑 나무, 그다음에 영어로 된 거, 요 네 개 중에는 이 데피니션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사전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데피니션을 말을 했는데, 그럼 이제 저는 박사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냐. 물론 이 사전적인 게 맞겠죠. 요런 데피니션이 맞을 텐데, 저는 이제 대학원생 1학년이
이 박사라는 걸 뭐로 인식하고 자기 박사 과정을 시작하는 게 좋을지 목표를 알아야 더 빨리 그리고 더 질이 높은 하이 퀄리티의 박사학위를 그리고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답이 어느 정도 보면 이 안에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박사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뭐를 해야 박사 학위를 받느냐 그 얘기하고도 이제 맞닿아 있는 건데요. 우리가 학사 과정 할 때 학사 학위를 딸 때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죠. 대학교 들어가서 결국에 한 4년 정도를 지나게 되면 한 학사를 받게 되죠. 그럼 우리가 대학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우리가 학사 학위를 어떻게 해야 받지 이런 걸 고민을 별로 안 하죠. 왜냐하면 매 학기마다 그 들어야 되는 학점을 듣고 과목을 듣고 그냥 졸업할 때쯤 몇 학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지 웬만한 대학교는 그 요건이 있죠. 그것만 만족을 시키면 학사 학위는 주잖아요. 그 성적이 뭐 D든 뭐 F를 몇 개 받았든 상관없이 어떤 요건만 만족을 시키면 학사 학위를 주거든요. 그래서 학사 학위가 뭐지? 뭐 이런 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박사라는 거는 뭐냐면 박사라는 건 아까 데피니션에서도 좀 자세하게 나온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4년이라는 시간보다 조금은 더 많이 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석사까지 포함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사 플러스 박사 하면 보통 빨리 하면 빨리 했죠. 5년. 뭐 느리게 하는 사람들은 뭐 7년도 하고 8년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정말 빠른 사람들은 4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5년이 넘죠. 그래서 5년에서 8년, 5년에서 8년. 이렇게 길단 말이죠. 기간 자체가. 그리고 어떤 학점을 어느 정도 이상 따야 되는 것도 물론 있죠. 학점을 어느 이상 따야 되는 요건이 있죠.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적이 다가 아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B를 받든 C를 받든 지금 그 평점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럼 뭐가 중요한가? 그 소위 말하는 어떤 심사, 최종 심사를 우리가 디펜스라고 하는데 박사학위 심사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어떤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통과하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럼 이 심사 과정에서는 결국 박사란 게 무엇인지에 대한 그 철학이 녹아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학교에서는 어떤 저널 논문, 저널 논문을 몇 편 이상 혹은 뭐 임팩트 팩터가 얼마 이상 그래서 공대는 예를 들어서 저널이라고보다는 프리시딩, 그 학회 논문이죠. 학회 논문 얼마 이상 뭐 이런 거를 이제 요건으로 내세우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요건들 속에 박사란 게 무엇인가가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박사란 무엇인가는 한마디로 내린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PI, 그 독립된 연구자죠. Principal Investigator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거를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이런 뜻으로 쓰겠습니다. 독립된 연구자. 스스로 뭔가 연구를 할 수 있는 혼자만 일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 연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자. 제가 생각하는 박사는 요거를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대학원생 1학년이 자기의 박사의 목표는 무엇이냐? 내가 이 박사학위 심사를 통과한다는 뜻은 내가 독립된 연구자의 자질을 갖추었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심사를 통과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요거는 그 심사하는 시점에서 그 과거, 현재, 미래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이 박사학위를 받는 이 심사자, 이 학생에 대한 과거는 어땠는지, 현재는 어떤지, 그리고 미래는 어떤지, 그거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럼 그 과거, 현재, 미래가 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과거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저번에 학사과정과 박사과정 다른 게 뭐냐고 했을 때, 박사과정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야 된다 그랬죠.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과거는 뭐냐면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했나? 물론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어떤 조그마한 거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양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박사를 주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에 평균적으로 그 심사에 임하는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박사 학위를 받아온 사람들이 창출한 그 지식의 양, 그 정도 평균은 넘은 그러니까 평균 정도는 된 어떤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어떠한 새로운 지식을 만들었느냐, 창출했는가, 즉 한 지난 한 5년에서 8년 사이에 새로운 지식을 창출했는가, 요걸 보는 거죠. 요거는 주로 무엇으로 보냐면은 물론 그 심사할 때 그 발표된 그 자료도 보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몇 편의 논문 혹은 프리시딩 학회에 몇 편의 논문을 냈느냐
그리고 그 논문을 작성할 때 얼마나 주도적인 역할을 했느냐, 그런 거를 보겠죠. 요게 제가 생각하는 과거란 과거입니다. 과거.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충분히 창출을 했는가, 요걸 보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제 대학원생은 내가 졸업할 때가 되면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나로 인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어떤 뭔가를 내가 만들어냈는가,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거는 이제 저널 논문 혹은 프리시딩과 직결되는 거죠.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라는 건 뭐냐? 현재라는 거는 자기가 만든 그 결과, 그 새로운 지식을 잘 전달할 능력을 갖췄는가. 즉, 그날 발표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발견한 거, 자기가 만들어낸 거, 그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가 있는가. 논문으로 어떤 글로써 논문을 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학회의 프리시딩으로서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 오프라인에서 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가.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제가 말하는 그 현재를 말합니다. 현재. 그럼 미래는 뭐냐? 미래는 독립적으로도 연구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이 사람이 이 박사학위를 주면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어딘가 다른 데로 가겠죠? 어디로 박사후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대기업에 취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국가 출연연의 연구소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간에 독립적으로 연구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가. 그러니까 미래가 제일 중요하니까 제가 아까 박사란 무엇인가 요거를 PI, 어떤 독립된 연구자의 자질을 갖춘 자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가 보장이 되면,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연구를 잘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보장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미 과거에 새로운 지식도 창출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현재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야만 이 두 개가 있어야만 미래에도 앞으로도 독립적으로 연구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확신을 줄 수가 있겠죠. 이 독립적이라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혼자서만 일한다.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독립적이라는 거는 어떠한 문제가 주어져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 연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새로운 기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기기를 구매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뭔가 전체적인 로드맵, 빅픽처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것을 수행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그 정도 능력이 돼야 박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널 논문 한 편 냈느냐, 두 편 냈느냐, 세 편 냈느냐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죠.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필드가 있으면 어떤 필드에서 그 필드에서 어떠한 필드가 주어져도 어떠한 새로운 문제, 새로운 필드가 주어지더라도 거기에서 흐름을 알아야 되겠죠. 흐름을 안다는 것은 이제 역사도 안다는 거죠. 이것을 파악을 하고 중요한 문제가 뭔지 파악을 하고 중요한 문제가 뭐냐, 풀어야 되는 문제가 뭐냐, 그리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것을 수행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결과물을 발표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떠한 필드에 가더라도 아마 주로 자기가 일하던 필드겠죠. 거기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 파악을 하려면 그 흐름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책을 스스로 제시하고 그것을 수행하고 물론 수행할 때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동료들과 혹은 공동 연구자들과 혹은 뭐 교수가 됐다면 학생들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겠죠. 결과물은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에서는 논문이 되겠죠. 저널 논문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능력을 갖춘 독립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그 갖춘 자가 박사다. 이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럼 이것을 갖추었는지 어떻게 자기가 증명을 할 거냐?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서 그것을 잘 발표했느냐, 잘 전달했느냐, 발표했느냐, 그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이 심사에서. 학점을 얼마 받았느냐, 그 평균 평점이 얼마 되느냐, 그거는 전혀 거의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니멈만 하면 거의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심사 때 요 세 가지를 어필할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꼭 예를 들어서 학계에 남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현대차에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서 연구원으로 일한다. 혹은 팀장으로 일한다. 그럼 거기서 어떤 이제 회사니까 좀 다르겠죠, 그죠? 회사니까. 하지만 거기서도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뭐가 문제인지 문제를 파악을 하고, 그죠? 문제를 파악하고 똑같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걸 수행할 수 있고, 그때 결과물은 논문이 아니라 뭔가 어떤 그 문제 해결을 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어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전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었는가, 미래에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 사람이. 그거를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박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죠. 혹은 어떤 연구원이 된다. 그럼 마찬가지죠. 그리고 혹은 예를 들어서 박사후 연구원이 된다. 포스닥이 된다. 포스닥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교수나 어떤 완전한 PI가 되기 직전의 어떤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박사를 받아서 이 PI의 자질을 갖춘 자라면 포스닥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죠. 왜냐면 PI로서도 할 수 있는데 포스닥은 그 포스닥과 PI와 학생 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포스닥은 그 어떤 새로운 필드에서도 그 흐름을 파악하고 똑같죠. 흐름을 파악하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것을 수행하고 결과물, 이 경우에는 논문이 되겠죠. 논문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자기가 박사 과정 때는, 그죠? 박사 과정 때는 자기 지도 교수가 있었잖아. 지도 교수님이 있었고, 지도 교수님이 자기를 도와줬잖아요. 이 과정을 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 거거든요. 이 과정을 학생이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한번 쭉 해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준 거거든요. 지도를 받으면서 쭉 한 거예요. 그죠? 쭉 이렇게. 그럼 박사를 받은 사람은 뭐냐? 이제 지도 교수의 이러한 지도 없이 혼자서 이걸 쭉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박사 과정에서는 지도 교수님이 도와주셨지만 이제 이 심사를 통과하는 시점에서 이 심사를 통과한다는 의미는 자, 이제는 지도 교수 없이 그 학생이 혼자서 이제 박사가 되면 혼자서 박사로서 요 과정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을 자기가 창출해낼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려면 새로운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똑같은 거죠. 문제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 능력을 갖춘 자, 그게 바로 박사다. 그래서 대학원생 1학년 때는 박사라는 게 뭐냐? 물론 여러 가지 아까 봤던 사전적인 정의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내가 박사 받을 때쯤이 되면 나는 PI의 자질을 갖춰야 돼. 내가 혼자서 이런 과정을 다 할 수 있어야 돼. 지도 교수님 도움 없이 이제는 내 혼자서 어떠한 필드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 새로운 필드에서 그 흐름을 파악을 하고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자기가 만들어서 수행해서 그 결과물을 낼 수 있어야 돼. 그러한 능력을 내가 갖추었다면 나는 박사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물론 요거는 이제 이상적인 거고 많은 경우에 박사 학위라는 거를 그냥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마치 학사 학위 그냥 쭉 4년 지나면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꽤 많다. 그냥 5년 정도 그냥 쭉 하다 보면 되겠지. 그게 뭐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떤 그 학위 과정, 박사 학위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쭉 하다 보면 이러한 능력, 과거, 현재, 미래 이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게끔 교육이 되겠죠. 근데 요 목표점을 정확하게 알고 하는 거랑 그냥 모르고 흐름에 따라서 쭉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거랑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뭣도 모르고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박사라는 게 뭐 이런 거야. 나의 목표는 이런 거야. 그거를 알고 시작하자. 그러면 그냥 뭔가를 때우고 그냥 박사 받으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저널 논문 몇 개 내야 되고 임팩트 팩트 얼마 해야 되고 뭐 프리시딩 몇 개 발표해야 되고 이런 그냥 뭔가를 하나하나 채워 나가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PI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해를 가진다면 수동이 아니라 능동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수동적으로 끌려가기보다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결과물이 좋고 그거를 하는 그 학생이 행복감이 더 클 것이다. 보람도 크고 그리고 자기 시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